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몬테소리 교육에 앞서 몬테소리 여사의 일생과 또 이 교육의 탄생 배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몬테소리 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떠한 배경에서 이 교육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몬테소리 유치원에 처음 입사해서 배우게 된 교육이 철학부터 차근차근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구 제공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딱딱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진짜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게 진짜 이 교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배우고 나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대에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문맹률이 높다는 거는 결국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나라의 선거권도 남성의 딱 5%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말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밖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 몬테소리의 부모님은 두 분이 모두 읽고 쓸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자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리아 몬테소리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때 정부의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담배나 소금을 딱 맡아놓고 파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굉장히 성격도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숙녀가 되기를 바랬고 또 일을 나가서 배우기를 원했다고 하십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학교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머니의 응원과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리아 몬테소리가 드디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처음 간 마리아 몬테소리가 느낀 학교의 첫 인상은 굉장히 별로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환하고 밝고 막 노랫소리도 들리고 즐거운 환경을 생각을 하실 텐데 요 당시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칙칙하고 또 교육적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12살이 된 마리아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보통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젠 정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숙녀가 되는 그런 길을 밟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리아의 아버지도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러한 길을 가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학업에 굉장히 욕심이 있었던 우리 마리아 몬테소리는 또 한 번 학교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12살에 기술학교에 가기를 원했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다행히 또 굉장히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입학한 이 기술학교에는 여학생이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이 두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절대 남학생과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놀 수도 없었고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한 마리아 몬테소리는 또 한 번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과대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연히 마리아의 몬테소리 아버지는 굉장히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의 그러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의과대학으로 향합니다. 의과대학의 학장님께서는 마리아 몬테소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몬테소리는 결국 교황님까지 찾아가게 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첫 여학생이 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원하던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원하던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의과대학에서도 역시나 한 명뿐인 여학생에게 특별한 규칙을 정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 몬테소리는 밤에 혼자 램프를 들고 들어가서 낮에 남학생이
해부하고 남은 시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무서웠겠죠? 이렇게 힘든 학업 생활을 이어가던 마리아 몬테소리는 너무 지쳐서 어느 날 공원에 나가게 됩니다. 그 공원에서 거지 모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빨간 종이를 가지고 혼자 한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 몬테소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최초 여성 의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한 정신병원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부모님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 어린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인 어린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했고 지능이 낮은 어린이라고 생각해서 정신박야가 혹은 전응아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어느 날 몬테소리가 이곳의 아이들이 간식을 먹은 후에 빵 부스러기를 주우러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게 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곳의 아이들이 정신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빵 부스러기를 줍는 일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들이 속한 공간에는 실제로 커다란 의자와 책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곳에 있는 이 정박 아들을 위한 감각 교구를 고안하기 위하여 세간과 이타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몬테소리의 시작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어떠한 교구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들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을 먼저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나오게 된 교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과 또 그런 경향성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거죠. 몬테소리가 고안해낸 교구를 통해 공부한 이 정박아들은 굉장히 쉽고 행복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아이들과의 시합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이 시험 결과 정박아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때 몬테소리의 감각 교구와 이러한 교육법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마리아는 특별한 부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바로 낮에 부모님이 일을 하러 모두 떠나면 아파트를 심하게 훼손하고 또 난장판을 치면서 노는 어린이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주 작은 방 한 칸을 얻게 되었는데 굉장히 어둡고 더러웠다고 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곳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아주 밝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어린이의 집이라고 붙여서 아이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저희가 알고 있는 카사데 밤비니 최초의 어린이집인 셈이죠. 몬테소리 교육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환경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 몬테소리가 어린이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교실을 새로 오픈하기 전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선반을 만들고 아이들 몸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제작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아이들 몸에 맞는 또 굉장히 예쁜 가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지은 어린이의 집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마리아 몬테소리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느꼈던 더럽고 춥고 딱딱하고 칙칙하다라는 느낌에서 행복하고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최초의 어린이집에 들어온 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마리아 몬테소리는 가장 먼저 나를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코를 풀고 손을 씻고 또 얼굴을 닦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 자신을 가꿀 수 있게 된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번엔 내가 속한 환경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교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의자를 옮기고 이러한 환경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온 아이들은 나 자신을 배려하고 또 내가 속한 환경을 깨끗하게 가꿀 줄 아는 어린이로 자라게 되죠. 실제로 현재 몬테소리 유치원에 가보면 가장 먼저 옷 입기를 가르치죠. 해서 나 스스로를 가꾸면서 독립심을 키워주고 또 나 스스로를 가꾸게 된 후에는 내가 속한 교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책상을 닦는 걸레, 바닥을 닦는 걸레의 위치, 혹은 바닥을 쓰는 빗자루와 쓰레바지의 위치를 알려주고 교실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와 조용히 말하기 등을 알려주면서 사회를 배려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실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천천히 걷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감각, 수, 언어 등 굉장히 다양한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1920년대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무솔리니는 몬테소리 교육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학교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을 하게 했고 또 굉장히 몬테소리 교구를 널리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솔리니는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을 병사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몬테소리는 이 의견에 굉장히 반대했다고 하네요. 무솔리니는 반대하는 몬테소리를 내쫓고 몬테소리 학교와 모든 책들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이때 인도에 초청을 받은 몬테소리는 인도로 건너가 교육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된다면 이후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평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에 힘쓰던 마리아 몬테소리는 1952년도 8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일생과 교육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이었지만 추후 몬테소리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과 또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